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혜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선생님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5, 6학년 교재 51쪽부터 53쪽 익힘책 28쪽부터 29쪽을 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활동 이해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4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들이 알림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알림장에 숙제 준비물이 보이는데요. 숙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동물원에서 본 것 중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오기가 있네요. 오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나요? 친구들에게 사자와 호랑이를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오딜의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해요. 먼저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에 대한 글인데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해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사자와 호랑이를 알고 있나요? 사자와 호랑이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입니다. 또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자는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무리지어 삽니다. 숫사자와 암사자는 자라면서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다 자란 숫사자는 갈기가 있고 암사자는 갈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삽니다. 호랑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공통점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 그어 보세요. 선생님과 정답을 볼게요. 이 부분이죠. 사자와 호랑이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 또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2개 있네요. 맞게 그으셨지요?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을 찾아서 써 보세요. 쓰고 있으시죠? 맞게 썼는지 선생님과 확인해 봐요.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 첫 번째, 이 부분이었어요. 사자는 함께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무리지어 삽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삽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자는 무리지어 살지만 호랑이는 혼자 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숫사자와 암사자는 자라면서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다 자란 숫사자는 갈기가 있고 암사자는 갈기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갈기는 다 자란 숫사자 목 주위에 길게 난 털을 갈기라고 해요. 숫사자는 갈기가 있고 암사자는 갈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다 자란 숫사자는 갈기가 있고 암사자는 갈기가 없습니다. 호랑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인데요. 예, 숫사자의 요 갈기 부분 보이지요? 예, 생김새가 다르네요. 자, 호랑이 볼까요? 호랑이 줄무늬가 있는데요. 이 호랑이 줄무늬는 성별에 상관없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인데요. 먼저 공통점. 공통점은 여러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서로 같은 점을 공통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장미와 무궁화는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미도 꽃이고요. 무궁화도 꽃이지요. 아우, 예쁘네요. 두 번째는 짝과 나의 공통점은 둘 다 책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책을 쌓아놓고 읽고 있네요. 짝과 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찾았다면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자, 공통점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서로 같지 않고 다른 점을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배는 모두 과일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사과, 배 모두 과일이죠. 여기서 과일은 공통점이 되겠네요. 같은 점이니까. 차이점은요. 많다라고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 보여준 사진 보면 색깔이 다르네요. 사과는 빨간색, 배는 노란색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맛도 다르지요. 사과는 새콤한 맛이 나고요. 배는 단맛이 보통 나지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원과 삼각형은 모양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원과 삼각형은 모양이 달라요. 예, 이것은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원과 삼각형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을 수 있죠? 원, 삼각형 둘 다 도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비교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파란색 글씨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집니다 라고 했는데요. 기본형은 달라지다입니다. 달라지다, 달라지다. 무슨 뜻이에요? 전과 다르게 되다. 이 뜻입니다. 예시 문장을 보면 돼지 몸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라고 했어요. 볼까요? 여기 돼지를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돼지의 색깔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터널을 지나오면서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달라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까요? 계절이 바뀌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여름은 우리가 짧은 소매를 가진 더우니까 옷을 입게 되죠. 겨울은 어때요? 추우니까 긴 소매 옷, 털옷, 따뜻한 옷을 주로 입게 되죠.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면 보겠습니다. 반면은 무슨 뜻이죠? 반면. 뒤에 오는 말이 앞에 오는 말과는 반대의 뜻을 가졌을 때 반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을 써요. 형은 키가 크다. 반면 나는 키가 작다. 형은 키가 크고 나는 작아요. 키가 반대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반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두리안은 냄새는 나쁜 반면 맛이 좋아 라고 했습니다. 두리안이라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과일 알고 있나요? 냄새는 좋지 못하지만 먹어보면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리안은 냄새는 나쁜 반면 맛이 좋아 라고 문장을 쓸 수 있죠. 여러분의 말로도 확인해 보세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와 오징어를 비교하고 표에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여보세요. 표를 보면 문어, 오징어 사진이 있고요. 붙임딱지가 3개가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붙임딱지를 붙여야겠네요. 붙임딱지 3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붙임딱지, 다리가 여러 개다. 바다에 산다. 유연하다. 문장이 3개 있네요. 유연하다. 무슨 뜻인가요? 몸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붙임딱지 보면 다리가 8개다. 몸통이 동그랗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붙임딱지는 다리가 10개다. 몸통이
길쭉하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세 개의 붙임딱지 중에서 먼저 공통점을 찾아서 붙여보세요. 어떤 붙임딱지가 공통점을 나타낸 것인가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문어와 오징어의 공통점. 선생님이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서로 같은 점. 문어와 오징어의 같은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 붙임딱지입니다. 다리가 여러 개다. 바다에 산다. 유연하다. 이 세 개의 문장이 문어와 오징어의 공통점입니다. 다리가 여러 개고 바다에 살고 유연하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차이점이 되겠지요? 어떤 게 문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어떤 게 오징어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찾아서 붙여보세요. 붙였나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리가 8개다. 몸통이 동그랗다. 문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징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문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어는 다리가 8개예요. 그리고 몸통이 동그랗죠? 이번엔 오징어 볼까요? 오징어는 다리가 10개다. 몸통이 길쭉하다. 이 다리 개수하고 몸의 모양이 문어와 오징어의 차이점, 같지 않은 점, 다른 점입니다. 이해했지요? 다리의 개수, 몸의 생김새, 이 문장들이 문어와 오징어의 차이점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의 뜻 잘 기억해 두세요. 익힘책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힘책 28쪽입니다. 1번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장미와 무궁화 그림이 있지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장미와 무궁화는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무슨 뜻이었어요? 서로 같은 점이 공통점이었죠? 공통점 써보세요. 장미, 무궁화, 꽃이에요. 같은 점이니까 공통점. 이번에는 장미와 무궁화의 차이점 생각해 볼까요? 어떤 점이 차이점이죠? 이 그림을 보면 장미와 무궁화 꽃잎의 색깔이 다르네요. 장미의 꽃잎 색깔은 빨간색이다. 무궁화의 꽃잎 색깔은 분홍색이다. 꽃잎 색깔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2번 보겠습니다. 사과와 배 그림이 보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사과와 배는 모두 과일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차이점 무슨 뜻이었죠? 같지 않고 서로 다른 점. 이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차이점 쓰세요. 자, 사과와 배는 과일이다. 이건 같은 점이니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요. 차이점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림을 보면 색깔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빨간색이지만 배는 노란색이다. 차이점이 되겠네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사과, 배 먹어봤지요. 사과는 앙 물어보면 맛이 어때요? 새콤달콤해요. 배는 어때요? 달콤하지요? 사과와 배의 맛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밑줄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두 개의 말이 있죠.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문장을 살펴보도록 해요. 1번 문장. 사자와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라는 육식 동물. 무슨 뜻이에요? 육식 동물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사자, 호랑이 둘 다 육식 동물이니까 정답은 공통점이 있다를 쓰시면 되겠네요. 써보세요. (2번)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다는 점에서 사자와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어요. 사자는 없어요. 둘이 같지 않은 점이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정답은 차이점이 있다입니다. 써보세요. 자, 3번 살펴볼게요. 3번. 의미에 알맞은 말과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전과 다르게 되다. 달라집니다 하고 반면 둘 중에 전과 다르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 어떤 거였나요? 정답은 달라집니다 였죠. 연결해 볼까요? 자, 그러면 달라집니다가 들어가면 좋을 문장 어떤 게 있나요? 밑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문장을 연결하면 좋을까요? 달라집니다. 다르게 된다는 거 정답은 네, 이 문장에 넣어주면 좋겠죠. 숫사자와 암사자는 자라면서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읽었던 글의 내용 기억하나요?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다 자란 사자를 살펴보면 숫사자의 목에 깃털, 갈기가 있다 그랬어요. 예, 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는 반대인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반면이었죠.
자, 반면이 들어가면 좋을 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자는 무리지어 사는 반면 호랑이는 혼자 삽니다. 사자는 여럿이서 살아요.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지요. 그래서 반면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했어요. 그림을 보면 여러 마리의 사자가 있네요. 우리 읽었던 글의 내용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자란 숫사자는 어떻다고 했죠? 예, 갈기가 있다 그랬죠. 배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사자와 암사자는 자라면서 생김새가 어떠합니다? 그렇죠? 달라집니다. 써보세요. 숫사자와 암사자는 자라면서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다 자란 숫사자는 갈기가 있는 반면 암사자는 갈기가 없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숫사자인 걸 알 수 있겠지요. 갈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 나란히 놓고 보면 중에 차이점을 확인하며 섬을 살펴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